노후지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생활, 건강, 그리고 의사들의 은밀한 경고까지. 지금 당신의 노후가 바뀝니다. 선생님, 솔직히 크기가 중요하긴 하죠. 제 진료실에 들어서는 남성분들 중 절반 이상이 결국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온 것처럼 보이던 50대 중년 신사도, 결혼을 앞두고 불안감에 휩싸인 30대 예비 신랑도, 목소리의 높낮이와 단어 선택만 다를 뿐 그 눈빛에 담긴 불안의 색깔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마치 성적 능력의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수치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처럼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수십 년간 믿어왔던 그 거대한 오해를 완전히 깨부셔 드릴 겁니다. 크기라는 신화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만족과 교감을 이끌어내는 열쇠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은 기술이나 테크닉 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두 사람의 영혼이 만나는 가장 깊은 차원의 대화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 아니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침실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바꿔줄 아주 작지만 강력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 안 누르면 밤에 꿈에 찾아가서 왜 안 눌렀냐고 물어볼지도 몰라요? 농담입니다. 그럼 우리만의 솔직하고 따뜻한 상담을 시작해 볼까요? 어서오세요. 박진우님, 이수연님. 따스한 오렌지색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는 나의 진료실. 나는 일부러 병원 특유의 차가운 형광등 대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조명과 가구를 들여놓았다. 벽에는 추상화 한 점이 걸려 있고 공기 중에는 라벤더와 캐모마일이 섞인 아로마 향이 희미하게 감돌았다. 이곳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위로와 이해의 공간이어야 했으니까. 내 앞 소파에 앉은 부부는 오늘 처음 이곳을 찾았다. 남편인 박진우 씨는 42살, 중견기업의 과장이라고 했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자세로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연신 무릎 위에 손만 꼼지락거렸다. 시선은 바닥의 원목 무늬를 따라 하염없이 헤매고 있었다. 아내인 이수연 씨는 남편보다 2살 어린 전업주부였다. 그녀는 남편과는 대조적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체념과 미세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이 존재하는 듯 했다. 오늘 두 분께서 이곳을 찾아오시기까지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편안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주시면 돼요. 내 부드러운 권유에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연 씨였다. 선생님, 저희 부부관계가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도 무시킬일 때가 많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을까요? 한 2, 3년 전부터 심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으니까 이젠 저도 지치고 뭔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떨렸다. 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진우 씨를 바라보았다. 진우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내분의 이야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진우 씨는 한참을 망설였다.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무거운 돌덩이를 꺼내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사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발기도 잘 안 될 때가 많고 되더라도 유지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내가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늘 의무감에 하는 것 같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차갔다. 나는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수치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수많은 남성들이 공유하는 그러나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고통이었다.
아내분께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내 질문에 진우 씨는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빠졌다. 수연 씨가 옆에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한참 후에야 진우 씨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제가 작은 것 같아서요. 드디어 핵심이 나왔다. 나는 속으로 작게 탄식했다. 또 크기였다. 수십 년 동안 남성들을 옭아매온 이 지독하고 질긴 신화. 아, 크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네,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나이 들고 배도 좀 나오고 하니까 더 왜소해 보이는 것 같고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다들 저랑은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또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몸이 마음대로 안 따라줘요. 진우 씨의 고백에 수연 씨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여보, 당신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한 번도 당신 크기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 당신 표정만 봐도 알아. 한 번도 제대로 느낀 적 없잖아. 그게 아니라. 수연 씨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남편의 깊은 상처를 건드릴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단절되었을 것이다. 진우 씨는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 엉뚱한 이유를 자책하고 수연 씨는 남편을 배려하느라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숨기고 그렇게 오해의 벽은 점점 더 높고 두꺼워져 갔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잔씩 깔아주며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두 사람의 어깨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 했다. 진우님, 제가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진우님은 커피 좋아하세요? 아, 네,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커피장이 있죠. 에스프레소 잔처럼 아주 작은 잔도 있고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잔도 있어요. 만약 제가 진우님께 어떤 잔에 담긴 커피가 가장 맛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진우 씨는 잠시 어리동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내 의도를 파악한 듯 피식 웃었다. 그야, 잔 크기랑 커피 맛은 상관이 없죠. 어떤 원두를 썼고 바리스타가 어떻게 내렸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나는 무릎을 탁 쳤다. 성관계도 똑같아요. 남성의 성기 크기는 커피잔의 크기와 같아요. 중요한 건 잔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커피의 맛과 향, 즉 두 분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떤 원두를 쓸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어떤 온도의 물로, 어떤 애무와 스킨십으로, 어떤 속도로 내릴지, 어떤 리듬과 움직임으로 따라 커피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지죠. 세상에서 가장 큰 컵에 아무렇게나 내린 밍밍한 커피와 작지만 예쁜 잔에 정성껏 내린 향긋한 커피 중에 수연님은 어떤 커피를 마시고 싶으실까요?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수연 씨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내 비유에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당연히 작아도 향기로운 커피죠. 저는 한 번도 큰 컵을 원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남편과 함께 따뜻하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연 씨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바닥만 보던 진우 씨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유리벽에 희미하게나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우님, 전 세계 남성의 평균적인 성기 크기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스스로를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미디어와 포르노가 만들어낸 비현실적인 기준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연구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성의 만족도는 남성의 성기 크기와 거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성의 가장 민감한 성감대는 질 입구로부터 3-4cm 이내에 집중되어 있어요. 즉 대부분의 남성들은 파트너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의학적 사실을 덧붙여 그의 불안을 과학적으로도 해소해주고 싶었다. 문제는 크기라는 잘못된 신화에 갇혀서
정작 중요한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감 하락은 발기부전으로 이어지고 조급함은 전의를 생략하게 만들고 결국 파트너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진우님은 지난 몇 년간 혼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던 거예요. 내 말에 진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인한 척, 무심한 척했던 그의 갑옷이 한꺼풀 벗겨져 나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불안과 수치심을 마주하고 그것이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의 상담은 크기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는 첫 삽을 뜨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선생님, 저희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냥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모든 게 다 시들해요. 내 앞에 앉은 최민준, 강진 부부는 결혼 22년 차의 베테랑 부부였다. 남편 민준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였고 아내 지은 씨는 동갑내기 학원 강사였다. 첫인상은 편안하고 유머러스해 보였지만 두 사람의 대화에는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 특유의 익숙함을 넘어선 무관심이 배어 있었다. 부부관계도 하긴 해요. 한 달에 2번? 근데 뭐랄까 그냥 숙제하는 기분이에요. 10분짜리 의무방어전이라고 하죠. 딱 그거예요. 시작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끝나면 이달 숙제 하나 해치웠다 하는 안도감이 들어요.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세금 내는 기분이랄까요? 민준 씨의 솔직하고도 씁쓸한 비유에 지은 씨도 피식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남편이 다가오면 오늘이 그날인가 싶어서 몸이 먼저 굳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스킨십이 그냥 목적을 위한 수단처럼 느껴져요. 키스하고 가슴 좀 만지다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이 너무 예측 가능해서 지루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기계적이에요. 이들 부부의 문제는 박진우 씨 부부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이들은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 즉 권태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사랑의 행위가 더 이상 설렘과 교감의 언어가 아닌 의무와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두 분의 관계를 춤에 비유해 볼게요. 연애 시절이나 신혼 초에는 분명 멋진 탱고나 왈츠를 추셨을 거예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호흡을 맞추고 리드하고 따라가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춤을 추고 계신 것 같으세요? 내 질문에 두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은 씨였다. 군대에서 추는 제식 훈련 아니면 국민체조? 정해진 순서대로 아무런 감흥 없이 1번 동작, 2번 동작 그냥 몸만 움직이는 거요. 저는 100m 달리기 같아요. 그냥 땅 소리 나면 앞만 보고 뛰어서 결승선에 빨리 들어가는 게 목적인 주변 풍경이 어떤지 옆 사람과 보폭은 맞는지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두 사람의 비유는 놀랍도록 정확했다. 나는 그들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많은 오래된 커플들이 사랑의 행위를 춤이나 산책이 아닌 달리기 경주나 의무 방어전으로 만들어버려요. 특히 남성분들이 그런 경향이 강하죠. 왜 그럴까요? 나는 질문을 던지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빨리 끝내고 싶은 조급함? 아니면 사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해서? 민준 씨의 대답이었다. 정확해요.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사정을 관계의 성공이자 결승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성에게는 그 과정 전체가 중요해요. 남성들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여성들은 최소 1시간짜리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감상하고 싶은 것과 같아요. 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과학적으로도 남성과 여성의 성적 흥분 곡선은 완전히 달라요. 남성은 시각적, 직접적 자극에 빠르게 반응해서 흥분의 정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사정 후 급격하게 떨어지는 에베레스트산 형태에 가까워요. 반면에 여성은 감정적 교감, 부드러운 스킨십, 분위기 같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서서히 그리고 완만하게 흥분 곡선을 그려요. 마치 넓고 완만한 구릉을 오르는 것과 같죠. 그래서 남성이 이미 정상에 도착해서 내려올 준비를 할 때
여성은 이제 막 언덕 중턱에 도착한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내 설명에 지은 씨는 어머, 완전 제 얘기예요. 라며 무릎을 쳤다. 남편은 이미 다 끝나서 땀 식히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막 몸이 좀 풀리고 뭔가 시작되려는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허무하고 그냥 나 혼자 붕 뜬 기분이었죠. 바로 그 시간차를 이해하는 것이 권태를 극복하는 첫걸음이에요. 남성이 여성의 속도에 맞춰주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는 전희, 즉 서곡이라고 불러요. 본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오케스트라가 조율을 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처럼요. 나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님, 아내를 위한 서곡을 연주하는 지휘자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10분짜리 의무 방어전이 아니라 1시간짜리 로맨틱 콘서트를 기획하는 거예요. 콘서트의 시작은 침실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건네는 잘 잤어? 라는 다정한 인사일 수도 있고 출근길에 보내는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네 라는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감정적인 교감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전이에요. 저녁에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가볍게 엉덩이를 툭 치는 장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서로의 발을 마사지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내의 마음을 열고 몸을 이완시키는 아름다운 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침실에서는 본론을 잠시 잊어주세요. 목표 지향적인 달리기를 멈추고 목적 없는 산책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은 키스만, 내일은 마사지만 해주는 날로 정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내의 몸을 성기라는 목표를 위한 경유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탐험하고 발견해야 할 신비로운 지도라고 생각해보세요. 귓볼, 목덜미, 등, 허벅지 안쪽, 발가락 끝. 아내가 어디서 어떤 자극을 좋아하는지 20년 만에 처음 발견하는 탐험가처럼요. 내 이야기에 두 사람의 얼굴에 흥미로운 기색이 떠올랐다. 늘 똑같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관계에 새로움과 창의성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거? 재밌겠는데요? 민준 씨가 처음으로 소년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맨날 똑같은 코스만 다니는 등산객처럼 살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오솔길을 찾아보는 기분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지은님도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이 되시면 안 돼요. 남편이 엉뚱한 길로 가면 여보, 이쪽 길이 더 예쁜 것 같아 라고 알려주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주셔야죠. 거기 말고 조금 더 아래라든지 지금처럼 부드럽게 해주는 거 너무 좋아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주세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방법을 모를 뿐이거든요. 그날 최민준 부부는 진료실을 나가면서 속대를 하나 받아갔다. 이번 주말 서로에게 1시간짜리 전신 오일 마사지 해주기. 단, 성관계는 절대 금지라는 숙제였다. 목표를 제거하고 과정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국민 체조를 다시 왈츠로 되돌릴 첫 번째 스텝이었다. 몇 주 후 박진우 씨 부부와 최민준 씨 부부가 각각 다른 날에 다시 진료실을 찾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먼저 온 것은 박진우 이수연 부부였다. 이전에 무겁고 어색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진우 씨의 시선은 더 이상 바닥을 향하지 않았다. 선생님, 저 지난번에 해주신 말씀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아내를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수줍음이 묻어났지만 이전의 패배감 대신 진솔한 자기 반성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말씀대로 커피 잔이 아니라 커피 맛에 집중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수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말을 거들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우리 오늘은 탐험놀이 한번 해볼까? 하고요. 탐험놀이라는 말에 나는 흥미롭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는데 제가 눈을 가려줬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제가 좋아하는 곳들을 하나씩 알려줬어요. 말로 하는 게 왠지 쑥스러워서 제 손으로 제 몸을 터치하면서 나는 여기가 좋아,
이렇게 만져주면 기분이 이상해져. 하고요. 처음엔 둘 다 어색해서 웃음이 터졌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장난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수연 씨의 얼굴이 살짝 굵어졌다. 진우 씨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내의 안내를 받으니까 정말 신세계였어요. 저는 아내가 당연히 가슴이나 다른 곳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목덜미나 등, 허리 같은 곳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거칠고 조급하게 아내를 다뤘는지 알게 됐어요. 아내는 아주 약하고 부드러운 터치를 원하는데 저는 혼자서 힘만 쓰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희 관계를 맺진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만져주고 안아주다가 잠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몇 년 만에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밤이었어요. 수연 씨의 말에 나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들 부부는 성관계라는 목표를 내려놓자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은 크기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소통이라는 진짜 열쇠를 손에 쥐기 시작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두 분은 지금 사랑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계신 거예요. 지난 10년간 낡고 부정확한 지도를 들고 서로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면 이제는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수연님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해주는 용기와 진우님처럼 기꺼이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에요. 며칠 뒤 진료실을 찾은 최민준, 강지은 부부의 이야기는 조금 더 코믹했다. 선생님, 그 마사지 숙제 있잖아요. 와, 그거 보통 일이 아니던데요. 민준 씨가 너스레를 떨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먼저 아내한테 해주기로 하고 분위기 잡는다고 조명도 어둡게 하고 유튜브에서 잔잔한 음악도 틀고 5일까지 딱 준비했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내가 시원하다 하니까 저도 신나서 열심히 했죠. 근데 한 30분 지나니까 팔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힐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인 줄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의 익살스러운 표정에 지은 씨와 나 모두 웃음이 터졌다. 근데 신기한 건요. 지은 씨가 웃음을 그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남편의 손길이 처음에는 그냥 마사지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게 느껴졌어요. 제 몸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만져주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애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전해지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의무적으로 하던 스킨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제 차례가 돼서 남편한테 마사지를 해주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무뚝뚝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등이 그렇게 넓고 단단한지 처음 느꼈어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의 몸을 그렇게 오랫동안 자세히 들여다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제 등을 쓸어주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동안 먹고 사느라 힘들었던 거, 아내한테 무심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고맙고 미안했어요. 그냥 좋았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돌봐준다는 느낌이요. 두 사람은 마사지라는 행위를 통해 언어를 넘어선 깊은 교감을 나눈 것이다. 목표 없는 스킨십이 가져다주는 순수한 위로와 치유의 힘을 경험한 것이다. 그날 이후로 저희 좀 달라졌어요. 성관계 횟수가 막 늘어난 건 아닌데 질이 달라졌어요.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더 많이 해요. 오늘은 좀 피곤한데 그냥 안고만 있어도 좋아 라든지 오늘은 좀 새로운 거 해볼까? 하고 묻기도 하고요. 남편이 예전처럼 바로 돌진하지 않고 제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다가와줘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지은 씨의 말은 모든 부부에게 필요한 핵심을 담고 있었다. 성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와 조율의 과정이다. 오늘 나의 컨디션은 어떤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태를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파트너십의 증거다. 나는 두 부부의 사례를 통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소통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크기 문제도 건태 문제도 결국에는 자신의 불안과 욕구를 솔직하게 터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침실은 가장 솔직해야 할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거짓말과 침묵이 오가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 침묵을 깨고 서툴더라도 진심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할 때 사랑의 지도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끝난 걸까요? 내 앞에 앉은 윤혜진 씨는 61살. 고운 얼굴에 깃든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옆에 앉은 남편 한석호 씨는 63살의 은퇴한 공무원이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혜진 씨는 몇 년 전 폐경을 맞았다. 처음에는 그저 생리가 끝난 것이 해방감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찾아왔다. 질건조증이 심해졌고 부부관계 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겼어요. 남편이 실망할까봐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관계 자체가 두려워지더라고요. 남편이 다가오는 기척만 느껴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이 경직됐어요.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니까요. 그녀의 고백에 석호 씨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저를 거부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남자로서 매력이 없나? 나이 들어서 싫어진 건가? 온갖 서운한 생각에 아내에게 투정도 부렸죠. 아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게 된 건 얼마 전이에요. 우연히 아내가 숨겨둔 여성용 젤을 발견하고 나서야 모든 걸 알게 됐죠. 제가 너무 무심하고 이기적인 남편이었어요. 석호 씨의 눈에는 깊은 자책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다. 이들 부부는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부부들이 겪는 전형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여성의 신체적 변화와 그로 인한 남성의 오해, 그리고 소통의 단절. 혜진님, 석호님, 두 분의 사랑이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단지 사랑의 형태가 바뀌는 계절을 맞으신 것뿐이에요. 봄에는 화려한 벚꽃을 즐기고 여름에는 싱그러운 녹음을 즐기듯 인생의 각 단계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랍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성에 대한 관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흔히 성관계라고 하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에 삽입되는 행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성적인 친밀감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특히 갱년기와 노년기에는 삽입 중심의 성관계에서 벗어나 더 넓은 의미의 친밀감을 탐험해야 할 때예요. 질건조증과 통증은 매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고 충분히 의학적인 도움, 그 윤활제나 호르몬 요법 등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분의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처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거죠. 나는 석호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석호님, 혹시 아내분과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 건요? 물론이죠. 아내가 어깨 뭉쳤다는 말을 자주 해서요. 바로 그거예요. 손을 잡는 것,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등을 쓸어 주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마에 입 맞춰 주는 것,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삽입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고 충만한 성적인 교감이 될 수 있어요. 젊은 시절의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 묵은 장마처럼 깊고 은은한 사랑의 표현인 셈이죠. 성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형태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격렬한 육체적 결합에 대한 욕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살을 맞대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연결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노년기 사랑의 핵심입니다. 내 이야기에 혜진 씨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어졌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저는 이제 여자로서 끝났다고만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더 이상 기쁨을 줄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비참했어요. 아니에요, 혜진님. 혜진님은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예요.
단지 사랑의 언어가 바뀐 것뿐이에요. 예전에는 격정적인 시를 썼다면 이제는 잔잔하고 깊이 있는 수필을 쓸 차례인 거죠. 그 수필은 삽입이라는 단어 없이도 얼마든지 감동적일 수 있어요. 나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숙제를 내주었다. 일주일에 3번 옷을 모두 벗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30분 동안 안고 있기.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박동, 체온에만 집중하다 보면 언어를 넘어선 깊은 위로와 연결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진료실을 나설 때 처음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의무와 상실감 대신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세월의 강을 건너며 낡은 배를 버리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튼튼한 뗏목을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보였다. 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크기에 집착하는 젊은 남자, 권태에 빠진 중년 부부, 신체의 변화에 절망하는 노년의 연인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진실로 귀결된다. 사랑과 섹스는 정답이 정해진 시험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내 파트너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손길에 위로받는지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 어제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기꺼이 새로운 지도를 펼쳐 들고 함께 길을 찾아 나서는 창의성과 유연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관심과 애정이다. 당신의 침실이 지금 사막처럼 건조하고 차갑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파트너가 아닌 당신 머릿속에 잘못된 기준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거대한 커피잔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을 내리는 법을 배워라. 100m 달리기를 멈추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느긋한 산책을 떠나라. 낡은 지도를 불태우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언어로 새로운 사랑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라. 세월의 변화를 상실이 아닌 새로운 친밀감을 발견할 기회로 받아들여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로 약속했던 그 작지만 강력한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귀를 당신의 파트너의 몸이 아니라 마음에 가져다 대십시오. 그의 불안에, 그녀의 수줍음에, 서로의 피로와 상처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의 침실은 더 이상 의무와 평가의 전쟁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위로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곳에서 우리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만의 안전한 비밀 공간이니까요. 다음에 또 어떤 화끈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안 그러면 또 꿈에 찾아갈 겁니다. 모두 따뜻한 밤 되세요.